데스크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으셨죠? 두려움을 이기고 데스크로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급여 때문일 겁니다. 데스크는 능력제예요. 능력이 안 되면 300도 못 받지만 실장이 되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연봉 1억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교육생분들 중에도 연봉 1억 이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다 보면 데스크 업무 참 많아도 너무 많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내 가치를 인정받고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출을 올리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상담, 마케팅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 말고 지금과 같이 경쟁이 과열된 시장에서 꼭 잡아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 면접 시 무조건 유리해요. 현 시대에서 치과 원장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업무를 최단기간에 습득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국내 1호 치과보험 정보 전문 컨설턴트 정미입니다. 데스크 업무로 빠르게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할 것은 단연 보험 청구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보험 청구 전문가 과정을 통해 매출을 올린 교육생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는데요. 이분은 바로 전기수 8기셨는데 데스크 초보셨대요. 그런데 매출 7, 8천에서 1억까지 올리셨고 이렇게 되면서 4개월 만에 연봉 인상이 2번 있었고 매달 인센티브까지 수령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도 50일 플랜 수료 후에 치과 매출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고 월급 130만 원 상승하셨다고 해요. 이분도 중간에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인데 좋은 원장님 만나셔서 월급이 또 100만 원 이상 인상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 치과 최고 매출 연속해서 갱신 중이시고요. 연봉도 목표치로 합의하고 보너스를 1,000만 원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치과 최고 매출 달성하셨고 1년도 안 돼서 연봉 재협상 하시고 추가 인센티브 50만 원도 타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 보험 청구 6천에서 1억 2천까지 상승시켰고요. 더 높은 직급의 제안을 받으시면서 치과위생사로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 연봉까지 제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치과 최고 매출 달성했고요. 2개월 만에 연봉 재협상하고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셨다고 해요. 이분도 치과 매출 상승시키면서 또 매달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환자분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일을 즐겁게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도 데스크 초보셨는데 50일 플랜 하면서 원장님하고 진료실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연봉까지 인상이 되셨어요. 이분도 데스크 사원에서 팀장이 되셨고 6개월 만에 연봉 재협상 하셨습니다. 또 이분은 데스크 실장으로 이직하셨는데 매출을 장난 아니게 올려버리셨대요. 또 이분도 강의 들으면서 매출이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6개월 만에 월급 상승되셨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원장님께서 급여 인상을 먼저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원장님께서 변화한 모습을 알아봐 주시고 월급까지 올려주셨다고 해요. 이 두 분도 보험 청구 초보셨어요. 그런데 이분 50일 플랜 하면서 3개월간 보험 청구액이 상승했고 보험 청구액을 2배로 상승시켰습니다. 이분 역시 입사해서 수습기간 거치고요. 바로 혼자서 청구를 도맡아 했대요. 그런데 청구 건수와 청구 금액이 많이 늘어서 안정적으로 평균 2,500만 원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도 원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슥 부르시더니 급여를 올려주셨다고 해요. 50일 플랜을 하면서 보험 청구 자신감이 상승하니까 내가 알고 깨달은 것들을 문서화를 해서 공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성취감 느껴지고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급여까지 상승이 되셨어요. 이분도 이미 1급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50일 플랜을 하면서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새겨보고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주게 되면서 굉장히 큰 병원급이거든요. 그런데 치과 전체의 진료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치과 매출 상승하고 자신감 역시 상승하셨다고 합니다. 보험 진료는 당연하고 비보험 진료도 보험 진료가 거의 수반되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다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계획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도 잘하려면 보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보험을 알아야 핏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38만원 광고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임플란트를 미끼 상품 삼아 치주치료를 주 수입원으로 가져가는 치과들이 생기고 있어요. 비보험 진료로 답이 안 나오는 현 시장에서 보험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현재 치과 원장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보험이에요. 개원 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세미나를 중간에 배치하면 의사들이 그 세미나까지만 듣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건강보험 세미나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의 97%가 치과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치과 위생사의 78%가 취업 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은 치과 보험 청구사다라고 했습니다. 데스크에서 빠르게 내 커리어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부터 뽀개버리세요. 그 이후 상담을 배우건 마케팅을 배우건 남다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보험 청구 참 만만하지 않죠. 범위가 넓은 건 일단 시간을 갈아 넣으면 해결돼요. 이 세상에 시간도 안 들이고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건강보험은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시간을 갈아 넣었는데도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요. 청구 업무를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또 시장이 과열되면서 카더라가 난무합니다. 원장님이 동문회 다녀오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 하시고 실장님 하는 이야기 달라, 데스크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심지어 책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고 강의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제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담당자는 미치죠. 이런 상황에서 책에 의존하고 강사에게만 의존해서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이 불안감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 청구는 암기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논리가 있어야 우리 치과의 현 상황에 맞는 나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 따는 거 너무 추천해요. 나를 강제로라도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자격증은 정답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영역은 법으로 못 박아둔 것만 그래요. 그런데 진료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걸 법으로 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마다 심사 담당자마다의 심사 경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경향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의 답이 내일의 답이 아닐 수 있고 이 지역의 답이 다른 지역의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답이 내 답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외워서 공부하려니 정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논리식 공부는 다릅니다. 제 수강생들의 후기를 보면 보험 청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만한 생각이었구나 라를 알려주고 50일 플랜을 들으면 보험 청구가 헷갈릴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또 이분도 2기 3강쯤 들었을 때 어머님께 얘기했대요. 내가 원했던 체계적인 치과 공부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다고.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교육 정말 많이 들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50일 플랜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 이분도 보험 청구하면서 사실 계속 불안하셨대요. 이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됐었는데 50일 플랜을 듣고 나서 청구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뭘 모르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서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정말 많은 세미나를 들으셨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50일 플랜을 하면서 보험 청구의 본질에 집중하고 임상의 눈높이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주기 때문에 머리에 전구가 탁 켜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후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보험 청구를 공부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원데이로 한 방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 과정은 50일 동안 공부하는 50일 플랜인데요. 50일을 하니까 그나마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논리 본능을 깨우는 논리의 기초에서 논리란 생각을 올바르게 연결해주는 길이자 틀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이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올바르게 연결해주는 길이 논리고, 틀에 맞춰 생각을 연결하면 올바른 결과를 얻게 해주는 것이 논리입니다. 논리적 접근은요, 올바른 길과 틀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에 응용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카더라가 난무하고 심평원에서 주는 답변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 다른 의견들과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이때 내 기준이 없으면 계속 휘둘리고 자신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 남에 의해서가 아닌 내 스스로 올바른 길과 틀을 만들 수 있는 논리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려주는 곳이 없죠. 사실 이 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치과 몇 군데만 컨설팅해도 많은 수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컨설팅보다 교육이 좋습니다. 컨설팅의 경우는요, 의뢰하신 분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정작 실행해야 되는 직원들은 그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저의 경험 베이스가 있다 보니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만, 간절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가진 분들만큼의 성과가 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해야 제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할 때 저는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이 일을 더 오래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분들이 여기에 모이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좋은 성과가 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 배우고 실행하면서 과정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 청구의 그 방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논리식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무려 50강, 50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혹시 50일이 길다고 느껴지실까요?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50일도 공부 안 하고 잘하게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만 시간의 법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색소폰 연주자 중 5,000시간 이하의 연습을 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7,500시간 이하로 연습한 사람들은 오케스트라 소속이 되고, 1만 시간 이상으로 연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명예로운 솔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들인 시간은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50일도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은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단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배우느냐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암기식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갈아 넣으면 어느 순간 원리가 딱 하고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경험들을 그 원리에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터득하는 데 걸린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쌓은 경험 10년, 토탈 20년의 세월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아 전달해 드리는데 50일이 긴가요? 저는 7,300일이 걸렸습니다. 이걸 50일 만에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실력은 한순간에 꼼수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공을 들이며 쌓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딱 먹고 시작을 하셔야 해요.